명운시로 돌아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과의 별거를 결심한 후 이곳으로 온 건 우연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가 있었고 서울의 그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58배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혜정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남편 혼자 두고 어디서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면서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엄마는 왜 항상 그래?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큰아들 성진이의 말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데도 아직 철이 없어요. 둘째 미영이는 아예 연락도 안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생각도 많아졌어요. 평생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회사에서 받는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게 다일까요? 어느 봄날 오후 카페에서 우연히 박미라를 만났습니다. 혜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박미라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10년 전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친구였죠. 그때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천재였어요. 미라야, 너 여기서 뭐해? 요즘 명운시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투자 관련 컨설팅이라고 할까?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혜정아, 너 요즘 뭐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라 앞에서는 가식을 부릴 수가 없었거든요. 혜정아, 내가 보기에 넌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냥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미라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필요했어요. 투자라고 했지? 주식 같은 거. 요즘은 주식보다 더 좋은 게 많아. 특히 블록체인 쪽이 대세야.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는 생소했지만 뭔가 새롭고 미래적인 느낌이었어요. 미라야,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숫자에는 약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을 소개해 줄 수 있어. 미라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정도훈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명운시 고급 주택가에 있는 큰 한옥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가 웅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윤혜정 선생님. 정도훈은 5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어요. 무속인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무당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 오시기까지 많이 힘드셨죠. 정도훈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어요. 왜인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시네요.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때라고. 정말요? 태길이 좋습니다. 오늘 받은 공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큰 기회가 올 거예요. 정도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미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도훈 선생님은 정말 유명해. 투자 타이밍도 귀신같이 맞춰주시거든. 투자요? 조상님들께서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시거든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정도훈의 말이 신비로웠어요. 사실 반신반의했지만 뭔가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새로운 세계에 발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하고 있어? 아빠가 엄마 걱정한다고 하던데.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요? 누구요? 미라야. 오래된 친구. 엄마,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니죠?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 성진이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무슨 사기야? 그냥 친구 만난 것뿐이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엄마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약간 찜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정아, 어제 어땠어? 정도훈 선생님 어떻던?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줄게. 미라의 문자를 보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명운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도훈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옥집 안채로 들어서니 향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정도훈은 제단 앞에서 뭔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아, 혜정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도훈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시네요.
그때요? 투자할 시기 말입니다. 특히 이번 달 보름 전후가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정도우는 달력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보름곳에서 받은 점괘를 보면 앞으로 6달간 길한 운이 흐릅니다. 특히 세일에 재수가 따른다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이라니 미라가 말한 블록체인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블록체인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조상님께서 옥빛이 빛날 때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옥빛이라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가 커피숍에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혜정아, 이게 내가 말한 에메랄드 토큰이야. EMT라고 줄여서 부르지. 미라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토큰은 뭐 하는 거야?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야. 쉽게 말하면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면 돼. 파일을 펼쳐보니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미라야, 이거 너무 어려워. 괜찮아. 중요한 건 수익률이거든. 작년에 투자한 사람들은 평균 300% 수익을 봤어. 300%라니 정말 놀라운 숫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표시가 많네. 이 옥이라는 글자는 뭐야? 자료 곳곳에 작은 글씨로 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그건 회사 상호명이야. 옥컴퍼니라고 하거든. 별거 아니야. 미라의 설명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혜정아, 정도은 선생님도 지금이 좋은 때라고 했다며? 정말 기회야. 미라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도훈의 조언과 일치했거든요. 사흘 후 김상혁을 직접 만났습니다. 명운시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김상혁은 55살 정도의 깔끔한 남자였습니다. 윤혜정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상혁의 인사는 정중했어요. 미라 씨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큰손 투자자라고 하더군요. 큰손 투자자라는 말이 기분 좋았어요. 평생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EMT 프로젝트는 이미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혁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대형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거든요. 상장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렸지만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 투자해 주시면 특별 우대 조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 우대요? 일반 투자자보다 20%더 많은 토큰을 드릴 수 있어요. 20%라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최소 1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에 놀랐어요. 하지만 아버지 유산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혜정 선생님,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김상혁의 말에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혜정아, 어떻게 지내? 언제 집에 올 거야? 남편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내가 투자 하나 해볼까 하는데. 투자? 무슨 투자? 블록체인이라는 거야. 요즘 대세라고 하던데.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아, 그런 거 하지 마.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왜 사기야? 제대로 된 회사라고. 그래도 위험해. 그냥 정기예금이나 해. 남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어요.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보는 항상 그래.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반대만 해. 혜정아, 진정해. 내가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걱정은 무슨. 그냥 내가 실패하길 바라는 거 아니야. 감정이 격해져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 투자 건으로 걱정한다고 하던데 너희 아빠가 뭘 한다고. 엄마, 정말 투자하실 거예요? 얼마나요? 400억 정도. 400억요. 엄마 미쳤어요? 성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도 아빠처럼 반대하려고. 당연히 반대죠. 그런 큰 돈을 함부로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가 아니야. 다 알아보고 하는 거야.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성진이 말이 화가 났어요. 너희는 다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그게 아니라. 됐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서운했습니다. 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그날 오후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라야, 나 투자하기로 했어. 정말? 얼마나? 400억 원. 와, 정말 큰 결정이네. 잘했어, 혜정아. 미라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다 반대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지. 새로운 걸 모르니까. 하지만 혜정이 넌 다르잖아. 미라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내일 김상혁 씨한테 연락해 줄게. 계약서 준비하라고. 고마워, 미라야. 그날 밤 정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투자하기로 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조상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정도훈의 메시지를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투자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으로 EMT 가격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토큰 가격이 20%나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라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EMT 가격 봤어? 많이 떨어졌던데. 아, 그거? 걱정하지 마.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거야.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조정이요?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잠시 내려가는 거지. 곧 다시 올라갈 거야. 미라의 설명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핸드폰을 켜는 게 무서웠습니다. 어제보다 또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상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요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괜찮은 건가요? 혜정 선생님, 단기적인 변동은 당연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상승할 거예요. 김상혁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과 같았어요. 다음 달에 대형 거래소 상장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격이 오를까요? 물론입니다. 상장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오르죠. 김상혁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40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날 오후 정도훈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도훈은 재단 앞에서 뭔가 점을 보고 있었어요. 조상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실현의 시기라고 하십니다. 실현이요? 큰 성과를 얻기 전에는 항상 시험이 있는 법이죠.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도훈은 동전을 던지며 점괘를 봤어요. 점괘를 보니 보름 지난 뒤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반등할 거예요. 정말요? 조상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옥빛이 더욱 빛날 때가 온다고. 또 옥빛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더 사는 건 어때요? 좋습니다. 싼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죠. 정도훈의 조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남편에게 투자 손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투자는 어떻게 됐어? 잘 되고 있어. 아직 결과를 보기엔 이르지.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혜정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함께 해결해보자.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여보,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고집 부렸는데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 그럼 좋고.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니 후회됐어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성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투자 잘 되고 있어요? 아빠가 걱정한다고 하던데. 성진이 문자를 보니 복잡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성진이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주 끝에 미라를 만났습니다. 혜정아, 요즘 힘들지? 얼굴이 많이 상했어. 카페에서 만난 미라는 여전히 밝았어요. 미라야, 정말 괜찮을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혜정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야.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정말 날아가는 거야. 미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김상혁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거래. 좋은 소식이요?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 대규모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 미라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가격이 다시 오를까요? 당연하지.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자. 미라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랜 친구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째 되던 주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정아, 내가 무슨 투자를 한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어머니,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성진이가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투자를 했다고 하더구나. 성진이가 할머니에게 얘기했나 봐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투자 하나 한 것뿐이에요. 작은 투자가 400억이냐? 4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니 식은땀이 났어요. 혜정아, 너 미쳤니?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 유산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돈 아닌가요?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냐?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뭐가 중요해? 당장 그만둬라.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어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3달을 되돌아봤어요. 400억 원 중에서 이미 120억 원 가까이 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280억 원은 남아있어요. 미라 말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될까요? 정도훈의 예언대로 다음 달에는 반등할까요? 핸드폰으로 EMT 가격을 다시 확인했어요. 또 3%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는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재산을 내가 날려버리고 있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겠죠? 꿈속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투자한 지 4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EMT 가격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켰는데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EMT 관련 의혹 제기, 내부 거래 정황 포착,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기사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기자 이름은 최준호였습니다. 금융 전문 기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EMT 토큰을 발행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투자자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라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뉴스 봤어? 뭔 뉴스? EMT 관련해서 이상한 기사가 나왔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걱정하지 마. 경쟁사에서 흘린 가짜 뉴스일 거야.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경직된 것 같았어요. 가짜 뉴스요? 요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런 일이 흔해. 라이벌 회사들이 서로 헐뜯기 하거든. 미라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안심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자세한 기사가 나왔어요. 최준호 기자가 쓴 심층 기사였습니다. EMT 프로젝트 내부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자료와 실제 내부 문서가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를 읽으면서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특히 투자계약서 곳곳에 등장하는 옥 표시는 내부 리베이트 계좌를 지칭하는 암호로 보인다. 옥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정도훈의 말이 떠올랐어요. 옥빛이 빛날 때 라고 했던 그 말이요. 김상혁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기사 보셨죠? 혜정 선생님, 진정하세요. 그런 터무니없는 기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상혁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옥 표시가 리베이트 계좌라는 게 사실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회사 내부 코드일 뿐이에요. 김상혁의 대답이 확신에 차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정도훈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기사가 나왔어요. 정도훈은 재단 앞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조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혼란의 시기라고 하십니다. 혼란이요? 좋지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훈의 말이 평소와 달라서 이상했어요. 선생님, 옥빛이 빛날 때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 뜻이었나요? 정도훈이 잠깐 주춤했어요. 그건 조상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선생님, 혹시 EMT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만 시기가 좀 늦어질 뿐입니다. 정도훈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이틀 후 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EMT 투자 브로커 박미라 씨 총 15억 원 리베이트 수령 정황. 기사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미라 씨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라가 나한테서 수수료를 받았다고요?
바로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야, 기사 봤어? 혜정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5억 원 받았다는 게 사실이야? 아니야. 기자가 악의적으로 쓴 거야. 그럼 왜 목소리가 떨려? 당황스러워서 그래. 친구인 너까지 나를 의심하면 어떻게 해? 미라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최준호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정 선생님이시죠? 최준호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신 거예요? 투자 설명회 명단을 보고 EMT 최대 투자자로 확인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자를 만나는 게 좋을지 모르겠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다음 날 명운시 시내 카페에서 최준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39살 정도 돼 보이는 차분한 남자였어요. 선생님, 총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400억 원 정도요. 현재 손실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한 200억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최준호 기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이 문서들을 보시죠. 기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이건 EMT 내부 회계장부입니다. 이건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마스킹본입니다. 검찰 열람 자료와 온체인 기록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옥 계좌라는 항목이 있어요. 옥은 회사 상호와 리베이트 코드가 의도적으로 겹치게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옥 계좌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계좌로 매달 수십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박미라 씨 계좌로 송금된 내역도 여기 있고요. 기자가 보여준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미라가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가짜 리스크 설명서입니다. 선생님이 받으신 자료와 비교해 보세요. 내가 받았던 자료와 기자가 가져온 진짜 자료를 비교하니 완전히 달랐어요. 미라 씨가 선생님께 준 자료는 위조된 겁니다. 위조요? 수익률도 거짓이고 해외 투자 유치도 거짓입니다. 기자의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저녁 미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나 기자를 만났어. 전화 넘어가 조용했어요. 혜정아, 15억 원 받은 게 사실이지. 혜정아, 들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라가 마침내 인정했어요.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라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내 400억 원이 돌아와. 혜정아, 나도 처음엔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언제부터 알았어? 2달 전쯤. 미라가 이미 2달 전에 알고 있었다니요. 그럼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투자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혜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여보, 투자가 잘못됐어. 드디어 진실을 말했어요. 얼마나 잃었어? 200억 원 정도.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와. 함께 해결해보자.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EMT 토큰 가격이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80%가 떨어졌어요. 400억 원이었던 투자금이 50억 원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EMT는 거래 정지 상장 폐지까지 겪었고 자녀 토큰은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이 명운시로 와서 함께 있어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정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솔직히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상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상혁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대표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회사 계좌와 지갑에서는 유의미한 잔액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상혁이 마침내 현실을 인정했어요. 대표님, 처음부터 사기였던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운용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라는 표현이 화가 났어요. 내 400억 원이 실수로 날아갔다고요?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합의 방안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합의요? 법정으로 가면 더 오래 걸리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거예요. 김상혁이 합의를 종용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당한 사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많은 돈이 사용되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현실이 실감났어요. 그래도 법적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테니까요. 이틀 후 미라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명운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미라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혜정아, 정말 미안해. 미라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미라야,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 나도 처음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 도움. 15억 원씩이나 받아가면서 미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빚이 많았어. 광고회사 그만둔 후에 사업 실패하고 미라의 사정을 듣고 나니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친구인데 진실을 말했어야지. 말하려고 했어. 정말로.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 미라와 헤어지면서 10년 우정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 주에 정도훈을 찾아갔는데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압수수색 소문이 돌자 강무사는 사흘 만에 집을 비우고 종적을 감췄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떠나더라고요. 정도훈마저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 조상님의 계신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도훈도 도망갔어.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상혁과 그의 동업자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생각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에는 저 말고도 여러 피해자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큰돈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총 1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니 제가 당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실감났어요. 재판은 몇 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김상혁은 사기 의도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6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상혁은 징역 8년, 미라는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압류 추징 대상 자산은 선순위 채권과 과징금으로 소진되었고 피해자 배상 재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법원의 정리였습니다. 결국 회수할 수 있었던 건 없어 거의 전액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어요. 1년 후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진이와 미영이도 처음엔 화를 냈지만 지금은 걱정해주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어느 가을 오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옥빛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써보자. 남편이 제안했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는 눈, 그리고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쓴 연재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더욱 신중해졌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제 피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라는 현재 교도소에 있어요. 가끔 편지를 보내오지만 답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김상혁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어요. 정도훈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해주는 일입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괜찮습니다. 함께 해결해봐요. 상담을 할 때마다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옥빛의 유혹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옥처럼 천천히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진짜 가치를 찾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너무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의심해 보세요. 가족이 반대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종 모양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